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멈춘 듯 보였던 불꽃야구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JTBC에 가처분 이후 정지된 이 프로젝트가 왜 2026년을 향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복귀의 선언이 아니라 변신의 가능성을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JTBC의 가처분 인용 이후 불꽃야구는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멈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작과 공개, 유통의 흐름이 동시에 묶였고 즉각적인 반격이나 공개 발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패배라는 단어를 떠올렸지만 업계 내부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정지는 패배가 아니라 시간을 번 선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멈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장시원 PD는 분노도 해명도 선택하지 않았고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계산된 정지로 읽혔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디에 설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작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름과 포맷, 시즌 개념과 경쟁 구조까지 모든 요소가 법적 분쟁의 중심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분명해집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좌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한 이름이 바로 SBS 스포츠였습니다. JTBC가 포맷 예능 중심의 채널이라면 SBS 스포츠는 기록과 훈련, 과정 중심의 스포츠 다큐 리얼리티의 강점을 가진 채널입니다. 만약 불꽃야구가 예능의 외피를 벗고 선수들의 선택과 탈락, 실패의 기록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적 위험은 줄어들고 콘텐츠로서의 설득력은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이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치부되지 않는 이유는 내부 논리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SBS 스포츠는 이미 검증된 팬층과 서사 중심의 스포츠 콘텐츠를 얻을 수 있고 장시원 PD는 기존 분쟁의 핵심이던 요소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가 포기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불꽃야구라는 이름 그 자체, 그리고 시즌형 대결 구도입니다. 즉, 2026년에 등장할 불꽃야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꽃야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다시 중심에 서는 인물은 장시원 PD입니다. 그는 법정에서는 JTBC와 싸우는 동시에 다른 테이블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제작자로서 생존을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싸움을 되찾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재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이것은 새로운 도전일까요? 아니면 더 큰 판을 향한 도주일까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불꽃야구가 사라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움직임이 너무 조용하고 동시에 너무 체계적이라는 점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끝난 콘텐츠의 뒷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장을 준비하는 서문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불꽃야구는 멈춘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선택과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불꽃야구가 멈춘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움직임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장시원 PD는 가처분 이후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고 감정적인 반박이나 여론전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제작자 세계에서 침묵은 때때로 가장 공격적인 전략이 됩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 말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특히 포맷과 저작권이 얽힌 싸움에서는 한 문장, 한 표현이 향후 수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장시원 PD가 즉각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분노를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언 자체가 또 다른 전장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낀 것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바꾼 신호로 읽힙니다. 그가 선택한 질문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였습니다. 기존의 자리, 기존의 규칙, 기존의 프레임 안에서 싸우는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콘텐츠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상대의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JTBC가 설정한 법적 프레임 안에서 불꽃 야구를 지키려 했다면 그것은 방어전이 아니라 소모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지키는 싸움 대신 이동하는 선택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침묵은 그 이동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장시원 PD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준비기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작자는 말하지 않는 동안에도 회의를 하고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판을 설계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가장 많은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전략은 여론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입니다. 감정적인 반박은 순간적인 지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로감을 남깁니다. 반면 침묵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불꽃 야구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틈은 이야기의 긴장을 유지시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침묵이 김성근 감독의 존재와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적 분쟁 이후에도 그가 팀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가 단기적 실험이 아니라 장기 구상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만약 모든 것이 끝난 싸움이었다면 핵심 인물이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유지되는 관계는 곧 다음 단계를 전제로 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시원 PD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싸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싸움의 위치를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말하지 않는 지금이 가장 많은 것을 결정하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침묵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 그는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다음 단계에서 점점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불꽃 야구가 다시 JTBC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분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는 순간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잠시 멈춘 예능이 아니라 법적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복귀를 논의하는 것은 재계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다시 떠안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로 막힌 지점은 포맷입니다. 불꽃 야구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은 이미 분쟁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이름, 시즌 구조, 대결 방식, 캐릭터 배치까지 모두가 법적 해석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같은 형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는 일입니다. 형식이 같다면 내용이 달라도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작 주도권입니다. JTBC 체제에서 불꽃 야구는 방송사 중심의 관리 구조 안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로 복귀한다면 제작자는 이전보다 더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창작의 자유가 아니라 관리의 연장선에 가깝습니다. 장시현 PD가 원했던 것은 살아남는 것이지 감시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JTBC 로의 복귀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형 문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일정, 조건부 재개, 추가 분쟁의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그 선택은 제작자로서 가장 위험한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프로젝트는 늙고 팬층은 흩어지며 이야기의 긴장은 사라집니다.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하면 복귀라는 단어는 점점 의미를 잃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이전의 규칙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규칙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상황을 재개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종료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 야구는 막힌 것이 아니라 기존 경로가 닫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선택의 방향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문을 찾을 것인가? 장시원 PD의 침묵은 바로 이 선택이 이미 내려졌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JTBC라는 공간에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예능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을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능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기록으로 남는 선택이 남습니다. 경쟁과 순위를 중심으로 한 소비형 콘텐츠가 아니라 과정과 판단을 중심으로 한 서사형 콘텐츠로의 이동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장르 전환이 아니라 법적 위험을 피해가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이기도 합니다. JTBC의 프레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불꽃야구는 더 이상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름이 같아도 구조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면 법적 해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귀가 아닌 변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기존 자리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 무대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무대는 왜 지금까지 이름만 거론되었을 뿐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불꽃야구가 향할 수 있는 다음 무대로 SBS 스포츠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채널 이동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결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JTBC에서 불꽃야구가 예능으로 소비되었다면 SBS 스포츠에서는 기록과 과정 중심의 콘텐츠로 재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SBS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은 포맷보다 맥락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승패와 순위보다도 경기 뒤에 남는 데이터, 훈련의 흐름, 선택의 순간을 축적해왔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불꽃야구는 더 이상 웃음과 반전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스포츠라는 언어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의 핵심이었던 예능 포맷의 외피를 자연스럽게 벗겨내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업계에서 이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SBS 스포츠는 이미 팬층이 형성된 브랜드와 서사 중심의 스포츠 프로젝트를 확보할 수 있고, 장시원 PD는 기존 분쟁의 핵심 요소였던 시즌형 대결 구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구조가 성립되는 셈입니다. 이때 불꽃야구는 더 이상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이 이동이 편성 변경과 다른 지점은 제작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JTBC 체제에서는 방송사가 프레임을 설정하고 제작자는 그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반면 SBS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제작자의 해석과 방향성이 더 크게 작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콘텐츠의 표정 자체를 바꿉니다. 만약 2026년에 새로운 형태의 불꽃야구가 등장한다면 시즌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 회차의 승패보다 매 선택의 무게가 중심이 됩니다.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누가 왜 선택되었고 누가 어떤 이유로 탈락했는지가 서사의 핵심이 됩니다. 이는 예능에서 다큐멘터리로 이동하는 전환점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의 얼굴이 남습니다. 경기 장면보다 훈련의 반복, 결과보다 과정의 축적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빠른 소비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오래 남는 콘텐츠에는 강합니다. 불꽃야구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준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가설의 영역에 있습니다. SBS 스포츠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도 나오지 않았고 장시원 PD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식 발표보다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수렴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예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스포츠 콘텐츠로 다시 태어나기에는 충분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 선택이 성공이 될지 또 다른 위험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이동은 도망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한 인물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김성근 감독입니다. 그가 이 프로젝트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 변화가 일시적인 실험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상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불꽃야구의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김성근 감독의 존재는 단순한 출연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캐릭터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법적 분쟁 이후에도 그가 팀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점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만약 불꽃야구가 예능으로서 완전히 종료된 프로젝트였다면
김성근 감독이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짧은 화제성과 소비를 목적으로 한 콘텐츠였다면 핵심 인물은 자연스럽게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시간과 축적을 전제로 한 구상이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김성근 감독은 예능적 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과장된 감정 표현이나 극적인 연출보다 반복과 훈련, 선택의 이유를 중시해왔습니다. 이 성향은 웃음과 반전을 요구하는 예능 포맷에서는 때로 불편함을 만들었지만 기록과 과정 중심의 콘텐츠에서는 오히려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그가 중심에 선다는 것은 불꽃야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SBS 스포츠라는 환경에서 김성근 감독은 전혀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출연자가 아니라 서사의 축입니다. 경기 결과를 해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이 선수가 선택되었는지, 왜 이 훈련이 반복되는지를 설명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변화는 프로그램의 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소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경기 예능이 아닌 스포츠 기록물에 가까워집니다. 순간의 승패보다 누적된 선택이 중요해지고 캐릭터 소비보다 인간의 결정 과정이 중심에 놓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언어와 태도는 이러한 구조에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그의 존재는 장식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예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분쟁 이후에도 함께 남아있다는 사실은 제작자와 감독 사이에 장기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컨텐츠는 포맷보다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김성근 감독이 남아있는 한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중심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은 향후 어떤 무대에서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더라도 동일한 무게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불꽃야구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선택은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모이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이 싸움은 누가 이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살아남는가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예능으로 남을 것인가, 기록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관문이 됩니다. 만약 2026년에 불꽃야구가 전혀 다른 이름과 얼굴로 등장한다면 그것은 복귀의 선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를 되찾았다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떠났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선택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콘텐츠의 주인은 누구인가? 포맷인가? 사람인가? 지금까지 한국 방송 산업은 포맷을 중심으로 움직여왔고 사람은 그 안에서 교체 가능한 요소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꽃야구가 보여준 갈등은 이 구조에 균열을 냅니다. 불꽃야구의 핵심은 언제나 경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 책임의 무게, 실패 이후의 얼굴이 이 콘텐츠를 지탱해왔습니다. 만약 이 핵심만 남기고 껍질을 바꾼다면 그것은 법적으로도 서사적으로도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회가 아니라 진화에 가깝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비슷한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맷을 잃고 사라진 줄 알았던 프로젝트가 몇 년 뒤 전혀 다른 이름과 구조로 되살아났던 순간들입니다. 그때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제작자들은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고 시간을 이기려 했습니다. 장시원 PD의 침묵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은 분명 강력한 제동 장치였지만 동시에 불꽃야구를 기존 궤도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밀려난 자리에서 새로운 궤도를 찾는 것은 언제나 제작자의 몫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현실이 된다면 JTBC는 불꽃야구를 멈췄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의 세계까지 통제하지는 못한 셈이 됩니다. 콘텐츠는 하나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는 있어도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음 형태를 준비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2026년에 어떤 이름으로, 어떤 얼굴로 등장하든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메시지를 남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였다는 것. 소음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침묵 속에서 다시 나타날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불꽃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했던 형태를 벗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무대가 아니라 훨씬 낯선 공간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